안녕하세요.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. 안녕하세요. 송재승 변호사입니다. 그래도 지금 오늘 영상을 킨 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께서 이제 그 언론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발표를 한 것 같아요. 이번에 이제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거 이거 문제가 많고 이제 포기하도록 결정한 사람들 전부 다 감옥 보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. 요지는 그거예요.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예전에 이제 그 판교 끝에 있는 대장동을 개발할 때 민간업자하고 공동 개발을 했는데 실제로 성남시에 들어와야 될 수익이 많은 부분이 민간업자한테 가가지고 민간업자 배만 불려줬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배임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본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특정 경제문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업무상 배임으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실제로 이 사건의 판결은 그냥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 났어요. 예.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재판부는 이득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좀 어렵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,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? 실제로 구형 대비 이제 선고를 보면 그 유동규라든가 내지는 그 정민용 변호사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구형보다 실제로 본형이 선고에서 더 높게 나왔어요.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검찰의 구형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징역 7년 벌금 17억, 그죠? 추징금 8억 5천만 원인데 실제로 판결은 징역 8년에 벌금 4억, 추징 8억 1천만 원 이렇게 나왔고요.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징역 12년에 추징금 6,112억 원을 이제 검찰이 구형했는데 법원에서는 징역 8년에 추징 428억 원 이렇게 판결을 선고했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,011억 원 이렇게 구형을 했는데 선고는 징역 4년이 선고됐고요. 정혁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647억 원 이렇게 구형을 했는데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.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징역 5년, 벌금 74억, 추징금 37억 이렇게 구형이 됐는데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, 추징금 37억 2,200만 원 이렇게 선고가 돼가지고 유동규하고 정민용 변호사 이 두 명만 실제로 구형보다도 더 높은 형이 나왔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구형보다는 이제 2분의 1 내지 그보다 조금 소폭 하락한 채로 판결이 선고됐다. 보통 검찰이 이제 구형량 대비해가지고 선고가 2분의 1보다 적게 나오면 대부분 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이제 더 나왔다라고 하면 항소를 잘 안 하는데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그러면 지금 유동규라던가 정민용 변호사는 구형보다 더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사실 그러니까 본형 기준으로 제일 덜 나온 사람이 정민용 변호사가 딱 절반 나왔단 말이에요. 그러면 사실은 항소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?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좀 다투어지는 부분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구형 대비 선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검찰이 기소를 한 거는 특정가법이었죠. 그죠? 그런데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이 된 거는 단순한 업무상 배임이었어요. 그렇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일부 무죄예요. 그렇죠. 일부 무죄가 있는 거죠. 이건 왜냐하면 이득액을 검찰은 따져가지고 지금 보면 그 김만배 씨하고 남욱 변호사 그 두 명이 추징금 대부분을 차지해요. 7천억이 넘거든요. 근데 실제로 이제 검찰이 추산한 그 배임 액수가 7,800억 정도였던 것 같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두 사람을 거의 다 이제 추징을 당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김만배 씨에게 나온 추징은 428억에 그쳤고 그 다음에 지금 남욱 변호사도 얼마 안 되잖아요, 그죠? 그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.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이제까지 검찰이 당연히 항소를 해왔던 사건이거든요, 그죠? 그래서 단순히 구형량 대비해가지고 선고가 많이 나왔으니까 항소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라고 보기에는 이제까지 검찰이 취해왔던 일반적인 사건들하고는 조금 태도가 다른 거 아니냐.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. 일부 무죄에서 검찰이 항소를 안 했다는 것도 중요한데 아마 전날인가 전전날까지 항소를 할 준비를 모두 완료를 하고 기다렸다고 해요. 맞아. 그게 중요하죠. 그런데 윗선에서 그것도 이제 중앙지방검찰청장 내지는 그 더 윗선에서 이게 항소를 하지 마라 라는 오더가 내려와서 법무부 장관이라고 그 언론에서는 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오더가 내려와서 항소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게 문제예요. 형식적으로 외부 결재 없이 본인이 단독으로 판단해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중앙지검장은 나는 항소하려고 했다라는 거야. 근데 항소 못하겠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못하겠으니까 사표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중앙지검장이 항소를 했으면 되는 건데 그럼 중앙지검장보다 높은 사람이 항소를 못하게 됐다라는 거잖아요.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. 사실은 담당 검사랑 뭐 부장이랑 그 결재 라인에 가장 일선에서 뛰고 있는 검사가 이거 항소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안 된다 라고 할 만한 사실 명분을 만들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지금 방향을 틀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공분을 사는 거예요.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바에 따르면 총장 직무대행 그런 거 할 수 없고 당연히 이제 법무부 장관 내지는 법무부에서의 오더가 있었을 거고 그 오더는 누구부터 나왔겠냐. 이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에 관한 거니까 그렇게 오더를 내렸을 걸로 보인다라는 게 의견이죠, 그죠, 사실. 그렇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음모인데 서로 간에 막 음모가 난무하고 있어요, 지금. 이 작금의 사태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깔끔하게 검사 항소를 해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이라고 할 수 있는 항소심까지 다퉈서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면은
이런 분란이 제기될 리가 없는데 그렇죠. 일반적으로 또 일부 무죄라던가 추징금이 진짜 10분의 1도 더 깎인 상태에서 인정된 상황에서 항소를 안 하는 검사가 여태 본 적 있어요? 보통 없죠, 사실. 없어요. 아직까지는 누가 직접적인 행동을 했고 누가 지시를 했는지 밝히지 않았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까운 거는 사실 뭐 이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혐의자들이 추징을 했을 때 재산을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얼마가 추징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추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금액보다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이 인정된 상황에서 그렇죠. 이제 더 이상 이제 불변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다툴 수 없고 그대로 이제 더 높은 금액을 추징하거나 그걸 위해서 또 입증하거나 할 가능성조차 없어졌다라는 그래서 상황인 건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. 실은 저 멀리. 그러면 오늘 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